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업 아이디어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창업 아이디어 개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해결책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그 고객 입장, 즉 고객의 문제에 공감을 해서 고객의 문제가 뭐다. 그 고객의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발견한 문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5-6가지가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정확하게 고객의 문제가 뭐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정리. 발견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결책에 대한 정의입니다.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결책에 대한 정의인데요. 자,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양하게 발견된 고객의 문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팩트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가 뭐냐, 문제는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으면 고객이 원하는 게 뭐지, 니즈가 뭐지, 이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니즈가 정의가 되면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에서 여기 보시면 비헤이비어 등등 니즈 분석을 해서 그걸 종합을 하는 거죠. 그죠? 뭐 10가지의 니즈가 나왔다. 10가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걸 2-3가지의 종합된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3개로 정의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define, 문제 분석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문제를 인간 중심 문제로 정의를 하는 건데, 이 정의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point of view, 어떻게 보면 문제의 어떤 관점이죠. point of view. 이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하거든요. 3가지 이제 관점이 중요한데, 정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고객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가치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리얼은 뭐냐면 진짜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가? 고객하고 이제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트렌드 문제를 문제를 발견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이게 고객이 정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면 가치 창출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인스파이어링,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지, 그래서 진짜 문제인지 정말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한번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point of view입니다. point of view.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뭐냐면 고객이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그 불편함 쪽에 원하는 니즈가 있고요. 그 니즈 결국은 이제 어떤 시사점이 있죠. 니즈를 통해서. 그 3가지를 정의하는 게 이제 point of view인데, 그래서 문제점을 다양하게 아까 제시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문제를 정의하는 그런 그 문장이 이제 point of view인데, 이게 point of view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고객 문제가 있고, 고객이 바라는 니즈가 있어요. 문제의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원하는 서비스 니즈가 있죠. 그게 이제 문제죠. 트러블 아니고요. 인사이트는 뭐냐면 그래서 고객이 이제 요구가 왜 이런 고객의 이유가 생겼지? 왜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지? 그 이유는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객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불편해. 그래서 불편하니 난 이런 니즈가 있어.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런 니즈가 고객이 왜 이런 니즈를
문제가 이런 니즈를 원하지? 내재되어 있는 인사이트가 뭐지? 예. 그것을 저희 이제 세 가지 관점, 고객과 욕구와 인사이트. 요걸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정의하면 포인트 오브 뷰, 즉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좀 쉽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고객 관점의 문제 정의가 포인트 오브 스테이트먼트인데, 일단 대상 고객이 누구냐? 첫 번째. 두 번째, 대상 고객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그 세 번째, because. 그래서 왜 이런 니즈를 원하느냐? 이유로 설명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첫 번째, 대상 고객이 누구냐? 대상 고객이 원하는 니즈가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왜 원하는지. 거기에 인사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면 고객 공감하기에서 발견된 다양한 이런 문제들, 여러 개의 문제들을 이 포인트 오브 스테이트먼트 하나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30세 주부인 이민경 씨가 고민이 생겼어요. 주부인데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 동안이 이제 만 3살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엄마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외출 시에도 항상 껌딱지예요.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쇼핑을 가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30세 주부인 이민경 씨는 쇼핑을 가면 그 나만의 시간, 그래도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싶은데 아기가 껌딱지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정말 여유 있는 쇼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의 이 서비스 담당하는 담당자가 그 모습을 관찰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부들이 백화점에 가서 여유있고 편하게 쇼핑을 해야 그 고객도 좀 만족스럽고 또 백화점 매출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기가 막 울면 어디 쇼핑에 신경을 못 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백화점의 서비스 담당이 그럼 고객을 위한 새로운 어떤 서비스 한번 개발해보자. 그럼 고객 입장에서 문제점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포인트 오브 관점에 정의를 하지? 일목요연하게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데, 이 보면 뭐예요? 이렇게 대상, 첫 번째 뭐죠? 대상이 누구예요? 엄마를 매우 밝히는 아이를 둔 주부, 유저죠. 대상. 그 다음에 뭘 원하죠? 니즈. 여유로운 쇼핑을 원한다. 니즈. 왜? Because.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because. 그죠? 그러니까 여유로운 쇼핑을 하기를 원해요. 쇼핑을 하기를. 그 이유는 뭐예요? 아기를 누군가에 맡겼을 때 아기가 안전하다. 안전하다가 이제 믿음이 가니까 아기는 거기 맡겨놓은 데서 안전하게 잘 있겠지. 나는 아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여유로운 쇼핑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의 점입니다.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오브 뷰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겠어요? 아기가 있는 엄마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 이걸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객 공감하기 위해서 발견된 문제를 포인트 오브 뷰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하고,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 정의되면 해결하는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오브 뷰는 이제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정의하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하기 방법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how might we라는 이런 표현법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뭐뭐 니즈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부가 원하는 바가 이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지? 할 때 이제 how might we, HMW라는 이 접근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보시면 1970년대 초에 민 바서다가 이제 프록터 앤 gem블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창의적인 질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실 이제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how might we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바스더더가 이제 당시 동료들하고 경쟁사 제품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이제 경쟁 제품을 따라잡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초록색 스트라이프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비누 경쟁사 제품 대비 좀 더 참신한 그런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아이디어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초록색 스트라이프 비누, 스트라이프 이게 뭐죠? 이게 무늬가 있는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요. 시간이 자꾸 흘러도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자, 그러다가 이제 훨씬 더 확장적인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넓혀보자. 그러면서 how might we 상세히 나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좀 더 상쾌한 느낌을 주는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스트라이프 무늬 비누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상쾌한 느낌을 주는 비누. 훨씬 더 이제 확장적이죠. 그러니까 how might we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 긍정적인 가능성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방식이 이제 how might we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 영어로 how can we do this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보다는 뭐예요? how might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된 퀘스천이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이제 아이디어를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How might we?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시도 하나 보면 예를 들면 그 여행 상품을 개발한 여행사 기획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까? 너무 막연하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시내 투어를 하면서 현지 문화를 더 잘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이면서도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렇게 How might we? 어떻게 뭐뭐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객의 니즈를 좀 더 기능적인 그 생각의 범위 이렇게 좀 좁혀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칫솔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칫솔은 뭐냐면 석션 칫솔입니다. 석션 칫솔. 석션 칫솔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칫솔에 여기 보면 이렇게 튜브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하면은 이 양치질 할 때 안에 이 거품 이런 걸 빨아내요. 석션을 흡입을 해요. 흡입을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는, 양치 후에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 석션 칫솔, 즉 흡입 가능 칫솔이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에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개발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몸이 불편한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한 아버님을 이렇게 돌보는 거죠. 돌보는데, 누워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입을 헹구기도 좀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님 불편하십니까? 양치자는데. 아버님 대답이 뭐예요?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say no 해, yes, 불편해. 아들이 물어볼 때 불편해, say yes 그랬는데 아버님은 아니야,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no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yes인데 말은 say는 no. 앞에서 우리가 그런 배웠죠. 공감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말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불편한데도 말은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데 또 이 양치질하는 것까지도 불편하다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아버님은
아니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본 거예요. 왜? 인상을 막 찡찡거리고 이렇게 양치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ow my we.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편하게 양치질을 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누워서 양치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 오브 관점에서 포인트 오브 뷰. 그죠? 유저가 뭐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 원하는 건 뭐예요? 누워서 양치하는 거. 양치질. 편하게 양치하는 거 원하는 거. 왜? 누워서 양치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포인트 오브 뷰에서 정의됐고, 그럼 이걸 어떻게? How my way.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석션 칫솔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편하게 양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감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을 하고요. 고객 입장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럼 고객이 정말 불편한 게 뭐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포인트 오브 관점을 정의를 하고요. 그 포인트 오브 관점에서 문제가 정의됐으면 이걸 해결하는 방향, 아이디어는 how might we,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how might we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고객의 문제 발견과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객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체계적인 개발 방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제 아이디어도 잘 발견하고 정의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